강력한 충격이 왔다는 뜻이고요. 이로 인해서 노동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대비 또한 매출도 절반 정도 줄었고요. 다닌 사람도 많이 없고요. 문제가 지금 투자율 모든 다 연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쭉 가서 밑에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학교만 보내고 학원도 다 지금 그만둔 상태라서 애들한테 좀 미안하죠.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내용이 없잖아요. 말만 돼 있지. 또 우리 국민을 갖다가 미래의 불확실성에 빠지게 하는 거죠. 어느 정도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지금 구체적인 게 없죠. 그런 식으로 지금 그냥 대충 얼버무려 놓은 거고요. 그 부분은. 일자리 상황이 바닥을 모른 채 나빠지고 있습니다. 올 7월 중 취업자 숫자는 단 5천 명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도 60분의 1, 올 1월과 비교해도 60분의 1입니다. 말라버린 일자리를 상징하는 것은 울산 현대중공업의 초대형 크레인입니다. 일감이 없어져 일주일 뒤면 멈춰설 수도 있습니다. 첫 소식 홍유라 기자입니다. 129m 높이의 골리앗 크레인. 2003년 스웨덴 말메의 조선소가 문을 닫자 현대중공업이 1달러에 사왔습니다. 말메의 시민들이 눈물로 전송해 말메의 눈물이라고 불립니다. 스웨덴 조선업의 몰락을 한국 조선업의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크레인이 가동 중단 위기에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는 사실상 지금 잔고가 없는데 인근 상권은 활기를 잃었습니다. 작년 대비 또한 매출도 절반 정도 줄었고요. 다닌 사람도 많이 없고요. 제조업 침체는 일자리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10만 명대로 떨어진 취업자 증가폭이 7월에는 5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63분의 1 수준입니다.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에서 12만 7천 명이 줄어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대규모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업종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가 결국에 그 제조업 전체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 어떤 영향도 같이 미치게 되면서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악입니다. 강력한 충격이 왔다는 뜻이고요. 이로 인해서 노동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고용시장에 들이운 먹구름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40대 일자리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할 때 14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이들은 20년 전 IMF 구제 금융 때 구직 대란을 처음 겪었던 세대인데 지금은 조기 퇴직을 압박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고용센터를 찾은 48살 홍모 씨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8년 동안 일했던 케이블 제조회사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3주 전 희망퇴직했습니다. 문제가 지금 투자율 모든 다 연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쭉 가서 밑에까지 가는 거예요. 40대 퇴직의 여파는 고스란히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지금은 정말 학교만 보내고 학원도 다 지금 그만둔 상태라서 애들한테 좀 미안하죠. 지난달 40대 취업자 수는 작년 7월보다 14만 7천 명이 줄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15만여 명이 감소한 이후 가장 나쁜 수치입니다. 외환위기 때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뎌 청년 실업대란의 희생자가 됐던 40대가 이번엔 조기 퇴직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20년 전 임시직 등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했던 40대가 경기 침체 속에 고용 한파를 겪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경기가 나쁘면 타격을 바로 입게 되는 게 이제 이런 계층들 같아 거기에 40대가 이제 주로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대다수 일터에서 숙련도가 가장 높은 40대가 이탈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허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0년 전 미국발 금융위기는 바깥에서 생긴 위기가 우리에게 덮쳤던 것입니다. 이번엔 우리의 문제가 더 큽니다. 최악이 된 일자리 숫자를 보고받은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2달 전 경제 부진의 원인을 날씨와 인구 구조에서 찾았지만 봄비치고는 꽤 많은 양의 비가 계속 내렸고 그 영향이 상당 부분 5월달 지표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도 심각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며
통계 수치가 악화된 원인을 신속하게 찾으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도 심각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고용지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이라며 경제 라인이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무지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볼멘 소리도 나왔습니다. 휴가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고용부진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자영업 부진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청와대와 경제부처는 휴일에도 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뉴스 분석 이동형 산업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위기의 40대입니다. 20년 전 구제금융 위기 때 이 최악의 취업난을 겪었던 70년대생들이 이제 40대가 됐는데 다시 고용 절벽 위에 올라섰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방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봤거든요. 그런데 유독 40대가 많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네, 이 도소매업과 제조업 경기가 나빠지면서 이 분야에서 주력군으로 일하던 40대가 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거나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을 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구표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전 연령대 중에서 40대가 차지하는 인구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보시는 것처럼 840명, 2016년 기준으로 가장 많거든요. 네. 인구가 가장 많다는 것은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이 그만큼 치열했다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나쁜 일자리에 내몰린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 취업의 약자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40대는 이제 경제활동 인구로 봐도 그렇고 인구 구성으로 봐도 그렇고 허리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허리가 부러질 수 있다는 것,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 다른 세대가 취업난을 맞아도 어렵기는 마찬가지겠지만요. 이 40대는 여러 의미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자녀가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가정이 붕괴될 수도 있다. 이런 상당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이 청년층과 달리 40대에서는 재취업을 하려고 해도 다시 재교육을 받기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장기 실업 상태나 내지는 안 좋은 일자리에 내몰린 상태에서 노년을 맞게 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청년을 더 고용하면 임금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까지 있지만 이 중장년에게는 이런 지원 혜택도 없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와 정부 기획재정부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뾰족한 방안이 나왔습니까?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 뾰족한 방안이 없다 보니까 청와대 표정도 정말 한마디로 난감한 표정입니다. 네. 이전에도요. 이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경고등은 계속해서 지표로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올해 들어서 이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전년에 비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냐면 6월이면 회복된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내년 초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인 장밋빛 전망만 내놓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정책 전환에 나서지 않으면 이런 일자리 위기가 계속해서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 대책도 나와야 될 것이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심리적인 신호가 전달이 되는데 과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40대와 50대 일자리 부족 때문에 우리 노후를 지탱하게 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얼마나 더 걷고 또 어떻게 나눠줄지를 놓고 두 가지 국민연금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전 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기는 2060년으로 예측됐지만 이번엔 3년 더 앞당겨졌습니다. 이를 고려해 국민연금 자문위원회가 내린 처방은 두 가지입니다. 1안은 현재 9%인 보험료를 내년부터 11%로 올리고 이후 5년마다 인상률을 정하자는 겁니다. 또 연금 수령액은 평균 소득의 45%로 지금보다 5%포인트 늘리는 겁니다. 이 안은 당장 보험금을 많이 올리진 않지만 10년간 단계적으로 지금보다 4.5%포인트 인상하는데 연금 수령액과 소득 대체율은 지금과 같습니다. 모두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지지만 1안은 소득 대체율을 높여 노후 생활 보장에 2안은 기금 재정 안정에 좀 더 무게를 뒀습니다.
특히 이 안은 보험료를 10년 동안만 올린 뒤 연금 수령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등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연금 지출액은 줄일 수 있지만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더 늦게 받게 돼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런 두 가지 방안을 두고 우리 정부는 더 검토를 해서 10월 중에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무언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재정 안정화에 방점을 둔 이 안은 연금을 덜 주는 대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언제, 어떻게 연계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위원회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검토해야 할 부분도 많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내용이 없잖아요. 말만 돼 있지. 또 우리 국민을 갖다가 미래의 불확실성에 빠지게 하는 거죠. 이라는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국고 등 다른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하지만 역시 상세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어느 정도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지금 구체적인 게 없죠. 그런 식으로 지금 그냥 대충 얼버무려 놓은 거고요. 그 부분은. 이번 자문위 개편안에서 분명한 건 보험료 인상뿐. 여기다 연금 수령 나이를 늦추는 것도 검토되면서 반발은 거셉니다. 용돈연금, 막걸연금에서 장래연금으로 우리 연금을 옮기겠다는 그런 발칙한. 또 보험료가 인상되면 물가 상승은 물론 기업들의 부담도 커지는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여론의 움직임을 본 뒤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된 최종안을 확정하고 10월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